안녕하세요. 1월 26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판테라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 댄 모어 헤드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2023년은 블록체인 기업을 창업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판테라 역시 지난해 상반기에 조달한 1,2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2023년 암호화폐 산업은 강세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 블록체인 기업 창업은 벤처 캐피털을 조달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댄 모어 헤드는 비트코인은 이미 바닥을 지났고 비트코인 가격은 연간 2.3배 상승하며 장기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지난해 암호화폐 기본 원리를 지키지 못한 프로젝트와 기업들이 다수 무너졌지만 현재 암호화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가 암호화폐가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자산 가치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는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몇 가지 징후가 있으며 이는 연준이 곧 정책 전환을 한다는 것이라고 암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캐시 우드는 인플레이션율이 연준 목표인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거시 경제 전망이 개선되고 금융 제약이 완화되면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에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신사업 규제혁신 TF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월 디지털 자산 안심거래법 국회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논의될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되는 건데요. 암호화폐 평가 공시와 암호화폐 예치 및 수탁, ICO, 자율규제, 해외 입법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민 전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부산의 거래소 설립 추진 현황 발표를 또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디지털자산법 제정 논의에 발맞춰서 그간 진행해온 성과에 대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블로크가 토큰 증권 발행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토큰 발행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실버마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토큰 증권은 부동산, 주식, 채권,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증권처럼 거래하는 것으로 기존 방식 대비 소량으로 분할해서 유통이 가능한데요. 블로코의 실버마인은 1초 만에 시작할 수 있는 STO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클릭 몇 번만으로 누구나 STO를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해 블로코는 실버마인을 기반으로 발행된 자산들은 블로코의 머클브리지 기술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자산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이더리움이나 폴리곤과 같은 완전한 암호화폐 기반의 서비스에도 100% 호환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규제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가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는 은행들에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유럽연합의 국제지침수정안에는 암호화폐를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데요. 사전에 유출된 해당 문서에는 유럽의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가장 위험한 보유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커스 퍼버 EU 의원은 은행은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는 모두 유로화에 대해서 1유로의 비율로 자본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암호화폐 세계의 불안정성이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가 고위험 투자 자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수정안에는 유럽위원회가 오는 2023년 6월까지 법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2024년 말까지 은행의 암호화폐 노출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해당 범위에 포함되면 은행은 레버리지를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이 내각 불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국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자국 내 유통을 상반기 내 허용합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규정은 일본 자금 결제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FSA는 이달 내 해당 개정안에 대한 피드백 수용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은 국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일정 비율의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며 은행과 신탁회사 등 특정 라이선스를 갖춘 기업들만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또한 국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사가 아닌 유통사 측에 자산 보전 의무를 부담케 하는 동시에 송금 상한선을 회당 100만 엔으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SNS 핫 이슈의 김예림입니다. 오늘 SNS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만기 채권 8억 달러를 포함해 모든 이자를 지불했다. 하지만 of course almost nobody is covering the story 라며 어떤 언론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며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침묵하고는 한다고 언론들을 비판했습니다. 이후 다시 트위터를 통해 과거 유명 국제 언론사들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채택으로 인해 2023년 1월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since we had an $800 million bond maturing today, 우리는 오늘날 8억 달러의 만기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말을 덧붙이며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살바도르와 부켈레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들을 첨부했네요. 다음으로는 NFT 관련 소식입니다. 글로벌 스포츠카 기업 포르쉐가 NFT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포르쉐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You are going to cut our supply and stop the mint to move forward with creating the best experience for an exclusive community. 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를 해석하면 우리는 NFT 발행을 중단하고 민팅을 멈출 것이며 커뮤니티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이 같은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해당 NFT 컬렉션 민팅은 현지 시간으로 1월 23일에 진행됐었는데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총 7,500개 NFT가 발행될 예정이었고 전부 판매될 경우 131억 2,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당 0.911 이더리움 하나로 약 175만 원이라는 판매가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오픈시 등 2차 마켓플레이스에서 더 낮은 거래가에 거래되자 다수 네티즌들은 이를 지적했는데요. 또한 네티즌들은 비싼 민팅 가격과 웹3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판매 전력을 비판하며 포르쉐 컬렉션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포르쉐 NFT는 1,800개가량 판매되는데 그치고 말았는데요. NFT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가격에 대한 기준도 확고히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NS 핫 이슈의 김예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주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개별 이슈와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